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최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달 내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난주 시사 토론창에서 방송한 대전 충남 통합 추진에 대한 충북의 대응편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충청권 통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통합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전문가들을 통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 그거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곽 교수님. 예, 대통령이 일단 대전 충남 통합에 찬성하는 발언을 작년 말에 했고요. 예. 민주당이 이걸 받으면서 이제 자기 당의 어떤 정책 기조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이 소위 이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가역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통합을 하게 되면 거스를 수가 없는, 돌아갈 수가 없는 이런 것이고요. 또 이게 권력 구조의 재편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통치 체계의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어떤 헌정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6.3 지방선거에 맞춰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만약 정치권의 계산기에는 뭐가 작동하는지는 모르지만 막상 출범시키고 나서 그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는 이 충청권에 있는 주민들의 몫이 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추진할까요? 내용을 보면은 로드맵이 없어요. 예.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렇게 오다가 갑자기 지금 광역시도 통합 문제가 툭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킬 건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이라든가 로드맵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좀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좀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라든가 민주당 또는 국힘, 왜냐하면 대전 충남의 경우 또 국힘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추진을 했거든요. 예. 특별법도 국힘이 먼저 사실은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어쨌든 시민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 의도와 선거 전략과 저는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라든가 논의나 준비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이 지금 앞다퉈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을 받겠다, 더 많은 특례를 받겠다, 이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에서 지금 계속 입장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선거 전략, 당리당략, 이게 지금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좀 진행되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앙정부가 4년간 20조 원을 내려보낼 테니까 통합하라.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일반적인 게임의 규칙이 있고요.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게임의 규칙이 있는데 마치 특별법을 통해서 일종의 특별한 어떤 팀을 위해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면서 그걸 일종의 받아들여라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정책 흥정에 의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또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 질서가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과연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식 의원님. 네, 그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수도권의 모든 기회와 자원이 다 집중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균등하게 이제 그 배분해서 그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발전 전략을 이제 구상하는 게 이게 5급 3특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그 생활 인프라,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향상, 그리고 기업 활동의 개선, 그리고 이제 그 자치단체는 그 지방재정권, 그리고 자치입법권, 그리고 이제 그 권한들을 좀 많이 이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은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그 미래 전략을 짜라. 이제 이런 것들인데,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합이 이제 불가역적이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짧다. 이것 때문에 졸속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부동의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또 넘기고 나면 이 이제 통합의 얘기가 또 이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치단체가 이제 먼저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정부가 받아 안은 것이고, 정부에서 이제 입법을 통해서 거기에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실질적인 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이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30년을 아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과, 문제점, 뭐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 중에서 두드러진 게 하나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는 폐쇄적인 행정구역에 갇혀서 예. 행정이 되기 때문에 실생활권과 맞지 않다. 그런 점이 이제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의 범위는 점점 광역화되는데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폐쇄적인 행정구역 속에서만 행정, 교통, 복지, 경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은 불편해지고 경쟁력은 떨어지고 지역 경제는 고사되고 이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합이든 통합이든 뭐 조합이든 뭐 특별구를 만들든 이게 다 협력의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연합도 해보고 역대 정부가 5+2 경제권, 뭐 4+3 초강력권 발전 전략 다 짜봤는데 이거는 다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활용을 못했어요. 또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은 소멸되고 인구는 감소하고 수도권은 비대화되고 비수도권은 고사되는 현상에서 이제는 통합의 모멘텀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다 죽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부에서는 또 대통령은 이 통합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서 비수도권을 살려내자. 이제 이렇게 아마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 변수들에 대한 갈등 관리가 있어야 되고 또 원칙도 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 원칙도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하향적인 것보다는 상향적인 방식으로 추진돼야 되고 주민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이제 통합이 돼서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얼마나 비대해집니까? 그러면 이거 비대해진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찾느냐 하는 문제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어지러운 상황이 우리가 우리 전체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고 비수도권이 살아남기 위해서 갖게 되는 통합의 모멘텀, 통합의 에너지를 갖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다만 이제 통합이냐 연합이냐 이걸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연합이 필요한 것은 연합도 하고 충청광역연합도 살려야 됩니다. 또 통합을 할 수 있는 계기나 역량이 있으면 통합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협력 방식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 얼마나 해봤습니까? 가장 선진적인 모형 자체는 우리가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을 시켰는데 그게 왜 작동을 안 했느냐 하면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모여 있는데 자기결정권이 없습니다. 사실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재원도 없습니다. 각자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서로 분담금 안 내려고 그러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자치단체의 경계 안에서의 의사결정 또 그런 정치적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협력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선진국도 그러면은 처음부터 협력을 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도적 틀을 잘 만들어서 이 광역연합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중앙정부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20조 원을 대전 충남 통합하면 주는 게 아니라 20조 플러스 알파를 충청광역연합에다 던져주고 니들이 지금 이 충청권에서 하고자 하는 교통망 형성을 하려면 어떻게 이 20조 플러스 알파를 쓸 것인가 이러한 실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실험은 전혀 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일단은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중심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빠르고 신속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는 저는 이 산업화 시대에 권위주의 정부가 관료제 하나 만들어서 이끌었던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나 절차 같은 것이 좀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광주도 가보고요, 대구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또 저희 연구원이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이제 3특이잖아요. 예. 특별자치도. 그렇죠. 근데 거기는 지금 5국 행정통합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불이익을 받는다. 때문에 뭐 도지사가 삭발투쟁도 하고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근데 여러 곳에 찬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절차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관료제의 문제도 있지만 절박하더라고요.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광주에서는 지금 뭐 다 지금 고사하고 일자리도 없고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떠나는데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뭐 무슨 나중에 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물론 광주시가 해체된다, 아이덴티티가 없어진다, 주민 동의를 안 받았다.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문제 지적이고요. 예. 그거를 이제 통합 후에 보완을 해서 그거는 절차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다만 너무나 절박한 지역의 소멸이라든지 또 인구 감소라든지 또 농어촌 지역의 피폐화를 이 기회에 활용하지 않으면은 뭐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절박한 차원에서 아마 이 문제를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반면에 대구 경북에서는 이거 지금 비수도권 간의 경쟁인데 저쪽 지역에서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 우리는 밀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절박함도 있고요. 또 대전 충남은 또 묘하게 이제 정치권이 거기는 또 서로 엉켜 있어가지고 서로 정쟁적인 입장에서 또 대립이 되고 있어서 저는 뭐 이 문제를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거는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에는 통합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부산 경남은 2028년, 2030년까지 연장을 하고 우리 대전 충남이나 광주 전남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전략이지요.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론이 이 충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북 입장에서는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유 원장님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과거 대전이 이제 충남에서 분리 독립됐던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 이유가 사라졌다고 보시는지 어떤 그건 먼저 89년도에 이제 직할시가 돼서 예. 91년에 광역시로 가서 이제 벌써 30여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충남은 이제 그 천안, 아산, 당진은 선라이즈 이게 벨트 번영의 벨트가 형성이 됐고 반면에 이남은 굉장히 격차가 심화된 그런 이제 격차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대전도 이제 뭐 과학도시로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그 30년 전에 같은 뿌리로서 대전이 분리된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전 충남이 상당히 이질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추가가 됐지만 그래도 대전 충남이 저는 조금 앞서서 뭐 연합 후에 통합을 했으면 더 좋았지만 이 통합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충남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좀 이제 부활시켜야 되는 입장이 있고요. 또 대전은 과학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러 부지 문제라든지 인적 자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보충돼야 될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남으로부터 조금 지원받는다면은 대전 충남이 더 많은 발전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광역과 광역 간의 통합만이 지금 주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광역과 기초 간의 통합, 대전시와 인근 지자체 간의 통합, 예. 그리고 또 시군 간의 통합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소멸 지역을 아주 심하게 겪고 있는 지역은 시군 통합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광역만이 아닌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 간의 그런 그 통합과 연대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다 통합이. 박 교수님은 좀 반대를 하시죠. 지금 시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제 대도시 행정하고요. 또 이렇게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와 같이 넓은 지역에서 이제 시군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광역 도의 행정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1989년도에도 이 대도시 행정 수요는
일반 넓게 펼쳐져 있는 도농 복합 지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를 독립을 시켰고요. 여전히 지금 대전광역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를 30여 년 동안 해결해 왔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은 도농 복합 지역에서 균형 발전을 포함한 또 이런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와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그래 이 경계보다는 이 소위 우리 주민들이 쉽게 경계를 넘나드니까 교통망이라든가 의료 시스템이라는 이런 걸 갖다가 잘 이렇게 구축을 해서 모든 이 충청권에 있는 주민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자. 이 추가적인 기능 부분만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두 부서가 일을 잘하고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잘하고 있는데 협력해서 뭔가 하나 추가적인 기능을 할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두 부서를 합칩니까? 아니죠. 프로젝트 팀을 하나 발동시켜서 그것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통합은 마치 두 개의 옷장이 잘 이렇게 각자 사이즈 있는 것을 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긴 옷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그래가지고 큰 옷장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저는 이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 꼭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통합 정부, 소위 통합 지방 정부가 되어야만이 지역 소멸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지역 소멸의 문제는 정말 밀착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그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현장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특별시,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멀어지면서 권한은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잘 작동해야 되는 기초자치단체와는 의사소통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초광역에서 정해지는 정책이 그냥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집행기관으로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만큼 주민으로부터 초광역정부는 멀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제 생각에 지역 소멸 문제는 소위 말하는 광역화가 아니라 소위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했죠. 지역화라고 그래서 어떤 순환 경제, 지역의 순환 경제를 만들고 또 예를 들면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굉장히 미시적인 정책들을 아주 세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충남이나 대전광역시가 지역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런 건데 이걸 더 멀리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법이 되는지 저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연대 협력, 행정협의회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서로 협력하라고. 그런데 5+2 광역경제권도 그렇고 4+3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초광역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양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광역적으로 해야 주민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줘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초광역 사업으로 재원을 모으는 게 아니라 n분의 1로 나눠 가져요. 충북 따로, 충남 따로, 대전 따로. 이게 그동안의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 물론 이제 통합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통합은 또 기능별로 부분 통합도 있을 수 있고 공간적으로 다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능별로도 통합이 되고 부분 통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통합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는 거지 그냥 통합된다고 해서 그럼 모든 게 일거에 해결된다고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통합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아까 걱정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공영 정부가 탄생한다. 비대해진 정부다. 견제하는 지방의 역할, 감시기구도 만들어야죠. 그리고 약화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에서 기초로의 권한 이양도 돼야지요. 또 주민자치도 훼손될 수 있으니까 보완이 돼야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통합시장 우리가 뽑아냈다고 해서 통합이 완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는 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곳은 연합, 부분 통합할 수 있는 건 부분 통합, 또 전체적으로 합의되면 통합을 해서 다양한 협력 방식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동일 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계가 중요하다. 과연 어떻게 이 초광역 기능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설계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 통합 방식은 뭐냐면 일단 통합부터 하자. 그리고 설계는 나중에 하자.
라는 그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사실은 2000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분권운동 초기에는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를 들면 충청남도가 옛날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지역에서 노력한 과실이 다 대전시가 다 사실 차지하는 이런 이제 모순들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통합하자 하니까 대전이 우리하고 니들하고 격이 달라. 응? 사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즘 광역시 쪽에서 사실은 찬성하는 이런 흐름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면적이라든가 여건 속에서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면 결국은 충남하고 통합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또 초강력 흐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저희는 사실 이렇게요. 광역시도 통합을 권역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해달라. 차라리 선진국처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권 초집중을 지금 계속 심화시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라. 그다음에 또 하나 교육, 의료, 복지 모든 것들이 수도권으로 좀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쨌든 지위라든가 미래가 다 이미 결정되는 이런 어쨌든 불평등한 불공정한 사회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걸 결국 해결하려면 수도권으로 계속 초집중되는 흐름을 반전시킬 수준의 국정 전반에 걸친 강력한 분권 정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광역시도 통합, 초학 통합 좀 찬성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안 하면서 특별자치로만 자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 모순이 있다. 하도록 만들어야죠. 이제. 이게 의원님? 네. 제가 뭐 이제 아까 그 곽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좀 그 이해를 좀 넓혀보자,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옷장론을 말씀하셨는데 코트가 갑자기 큰 게 생겼다 그래서 그럼 옷장을 큰 거로 옵니다. 자, 이거 크고 작으면요 수도권과 이제 지방의 문제고 여기서 통합은 이제 그게 아니죠. 사실은 저는 옷장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한 벌 한 벌이 다른 옷장에 하나씩 걸려 있어서 그걸 매번 하나씩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군데다 모으자라는 이제 좀 그런 개념에서 좀 그 봐야 된다. 이제 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치단체가 커지면 그러면 좀 그 소멸 지역이나 이런 어려운 지역은 또 이제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규모가 커지면서. 근데 거기에는 그 행정 통합을 하면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가져오는 이제 권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 권한들을 활용해서 거기를 중앙 정부에서 소멸 지역을 그 모든 전체 전국에 대한 그 정책들을 다 총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더 볼 수 있다. 좀 이런 측면이 보여지는 거고 그 충청광역연합도 자꾸 좀 반복돼서 좀 얘기해 해주시는데 사실 그 아쉽긴 하죠. 많이 아쉬워요. 근데 20조 플러스 알파를 그 충청광역연합에서 먼저 좀 실험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들을 좀 해보자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의사결정 구조가 단일 구조에 대한 그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일 구조에 대한 단점도 있는데 사실 또 의사결정 구조가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 구조가 좀 다양한 것들은 또 다시 또 다른 또 단점이 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의사결정 구조마다 중앙 정부의 권한들을 좀 부여를 해주자라고 하면 그 권한을 사실상 지역 이기주의로 이제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공동으로 좀 번영 발전하기 위한 그 미래 전략과 이게 동의를 하겠느냐, 오히려 상충될 확률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뭐 시기적으로 너무 그 촉박하고 그 여론들이 모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론은 충분히 그동안에 정말 이제 찬반들이 꽤 많이 이제 그 상충되지만 여론들은 찬반의 여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좀 실기할 수 있다라는 또 위기감도 그 동반해서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곽 교수님. 예, 저는 이 정치권의 계산기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총량적인 숫자, 또 굉장히 개요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두 개의 광역 정부를 합치는 그 안에는 엄청난 뭐랄까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권력 관계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두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삶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제 생각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건 기능적인 연합을 통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대전 충남 뭐 예를 들어서 대전 특별시를 출범을 시키면 마치 그런 그 경쟁력이 그것도 경계 허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 덩치 큰 정부 하나를 집어넣으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이러한 경쟁력을 가진 정부가 만들어진다. 근데 그 정부는 어떤 정부냐면요. 주민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지면서 상당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견제하는 장치도 지금 제대로 마련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런 초광역권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자본 논리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본이 큰 시장을 원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보다는 좀 작은 단위이지만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5국이 이제 서로 경쟁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많은 자본을 끌어오게 되면 낙수 효과,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그 잉여 효과가 주민들에게 뻗어지면 주민들이 잘 살 거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도 벌어지게 되고요. 빨대 효과라고 해서 대전 중심으로 많은 어떤 그런 삶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주변부는 훨씬 더 빠르게 뭐랄까요. 쇠퇴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치권은 지금 당장 이번이 기회다. 왜 이번이 기회예요? 오히려 잘못 이 기회를 사용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위기와 기회를 아주 동등하게 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선언적으로 이번이 기회이고 이번을 놓치면 마치 모든 걸 잃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이나 이런 연대나 여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 또 리더들의 리더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론적인 측면에서 또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뭐 꼭 우리가 그걸 뭐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광역자치단체 간의 연합의 방식을 많이 합니다. 도시연합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대전, 청주, 천안 이렇게 도시연합을 만들자 그런 주장도 했었고. 그런데 또 반면에 이 존립의 위기를 겪을 때는 부득이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론적인 측면을 떠나서 주민들의 선택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은 광역 통합을 했어요. 레지옹 단계에서 제일 높은 레지옹 단계에서 22개에서 16개로 13개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EPCI라고 하는 연대도 추진했어요. 그렇게 해서 통합과 연대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동안에 우리 국내 사례도 보면 창원, 마산, 진해도 물론 기초끼리지만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통합만 성사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마산이나 진해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오히려 지금 통합 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도 나와요. 그리고 전체 경쟁력도 떨어지고 인구도 줄었습니다.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따라서 저는 이 통합 자체를 놓고 찬반을 따지고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크게 이 통합의 문제를 보는 또 다른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방행정 체제 전체에 밑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통합을 어떻게 하고 우리 국가의 지방행정 체제를 어떻게 개편해 갈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절차, 그 단계가 정립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중앙정부나 또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밑그림을 안 그린 채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큰 혼란을 주고 있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정 체제 개편의 큰 그림, 밑그림, 빅피처를 그려놓고 거기에 맞게끔 지방이 뭐 맞춤형으로 하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통합의 기본법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질서 있게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좀 줄이고 질서 있게 진행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저희 연구원도 그런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밑그림이 없다 말씀을 좀 해주신 거 제가 동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는 그게 역대 그동안에 계속 중앙정부하고 중앙정치권이 계속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행이 연구라든가 논의라든가 실행 자체가 거의 중앙주도로 다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중앙정치 논리대로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좀 계속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의 경우 저는 대전 충남의 경우 어쨌든 저는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출범돼서 충북하고 세종까지 같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대전하고 충남만 딱 통합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충청광역연합은 지금 사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통합된 데만 20조를 지원하겠다, 특례를 지원하겠다, 산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나머지 지역은 뭐가 됩니까? 우리 충북 같은 경우가 특히 특별자치도도 아닌데 우리 어떻게 돼야 되니까 세종은요 또 어떠한지 알아요? 우리는 행정수도다. 우리는 왜 일반 이 특별자치 저기하고 우리가 통합하느냐 또 이렇게 좀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충분한 노력과 학습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충청광역연합이 이제 이미 기능은 없어요. 사실은 그 충청광역연합 그 초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합장과 연합 의회 의장이 우리 충북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전 충남이 자체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그리고 이제 통합 논의를 시작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부터 일단 여론은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럼 우리 충북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20조가 통합에 대한 어떤 당근책으로 가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역차별 받는 거냐.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소외나 역차별 이런 얘기들을 자꾸 주도하는 것은 이게 어떤 정략적인 거에도 저희가 말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통합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당리당략이나 어떤 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 가미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배제하고 초기에 있던 우리가 통합에 대한 의지들, 통합에 대한 목적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린다면 지금 역차별 소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 충북도 충분히 거기에 버금가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역차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광역시가 있는 지역은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와 고도성장기에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혜택을 톡톡히 받은 지역이에요. 충북은 광역시도 없어요. 정부 측에서 비켜나가가지고. 자, 우리가 균형 발전을 위한다라고 하면 광역시도를 통합해서 엄청나게 특례를 주고 지원할 게 아니고 광역시가 없는 일반 도에 대해서 먼저 지원하고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정치인들이 이 통합을 통해서 얻는 상징적인 이익 또 이런 정치권의 계산기에서 생각하는 변수들하고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러야 될 비용을 온전히 정치인들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런 통합을 추진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일단 들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지만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정치인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통합이 추진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 실험을 했어요.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제도를 출범을 시키고 그게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 왜 작동을 하지 않았는가를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논의를 통해서 그 제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설계를 해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정치권의 계산기가 막 돌아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이게 올바른 방식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해법은 이거입니다. 저는요, 충청북도가 아까도 했듯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충청북도가 쌓아온 자기 결정권의 경험,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충청북도는 이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면 충청광역연합에 예를 들면 이미 대전 충남이 특별시로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청광역연합을 작동시키는 두 개의 세종시 특별시하고 충청북도로서 같이 참여를 해서 자, 어차피 충청권이 경제권을 형성하려면 충북의 도움 없이는 세종특별시의 동의 없이는 안다면 우리를 흡수하고 편입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독자적으로 가되 충청광역연합의 이 제도 틀 안에서 우리가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치 충청광역연합이 초광역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전 단계, 다시 한번 4개 정부를 통합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곧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저도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선통화 후 보완의 원칙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설계를 잘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든 추진위원회든 또는 뭐 행정통합 추진위원회든 이거를 비정치적으로 비당파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런 그 충북의 문제라든지 또 삼특과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여러 지금 곳곳에서 빚어지는 이런 갈등과 문제 제기를 잘 담아서 행정통합을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정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만들어가는 그러한 위원회를 하나 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아까 걱정한 대로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으면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또는 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조금 이런 위원회가 원래 외국에도 지방정체제 개편할 때는 정치 중립적이고 비당파적인 비정쟁적인 순수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의 필요성, 시점에 대해서 당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현실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시계가 정말로 유례 없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월에 특별법 처리, 6월 지방선거, 7월에 통합특별시 출범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야당이 견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가 이게 없어요. 지금 수기 공론화 과정이나 투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법은 제가 볼 때는 제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대전의 경우는 지금 주민투표를 행안부에다 지금 요구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은 아마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무난하게 될 거로 예상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고 대구 경북도 뭐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권은 조금은 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정부와 여당이 주도를 해버리니 제가 볼 때는 뭐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책임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면요. 자, 일단 이게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고요. 자, 일단 대전 충남은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2024년부터 있었죠. 그리고 25년도에 본인들이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자, 여기에서 대통령이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니 좀 힘을 실어준 것 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광주, 전남, 대구, 경북도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일단 논의 자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왜 정부가 밀어붙이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굉장히 동의하기 힘들고 저는 일단은 그 통합을 하고자 하는 그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있다. 일단 그 지역들을 보면요. 그리고 주민들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가 지금 다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분들한테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통합을 했을 때 어떠한 것들을 정부가 같이 협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뭐 통합은 그쪽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통합이 이제 본질적인 것보다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인데요. 저는 걱정하는 것이 이제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이제 통합이 물론 이제 찬반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찬성하다가 반대하고 반대하다 찬성하고.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 이제 법이 통과되고 통합으로 나타났을 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또 문제 제기가 있어서 또 대전 충남이 또 갈라지고 주민들이 또 분열되고 또 만일 주민투표를 하자고 해서 이 행정통합이 부결되면 뒤로 밀리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 이런 부분이 또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그게 아마 선거에도 표출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책임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문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 정치화
정쟁화돼서 우리 충청권이 분열될까 저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충북은 이러든 저러든 충북은 특별자치도도 아니고 또 중부 내륙 특별법도 그동안에 좀 외면받았고 충북은 굉장히 지금 많은 고민과 지금 많은 상실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했지만 제가 처음에 충청광역연합을 좋은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이걸 살리자 여러 번 강조했는데 시큰둥해가지고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됐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그냥 다 죽은 것으로 보지 말고 충청광역연합을 어떻게든지 살려가지고 충청권의 초광역 사업을 실시하는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내고 그다음에 충북도는 우리 충북도의 뭐 여러 뭐 시민단체나 학계나 이렇게 해서 충북도가 크게 차별받지 않는 여러 가지 권한 이양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유치 문제도 지금 상당히 불거져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정말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장하고 그 충남지사가 국힘 소속이고 또 국힘 의원들이 특별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사실은 대전 충남 광역시도가 그 통합될 거다라고 사실은 믿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충북까지 통합하는 방안까지도 사실은 얘기를 비쳤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충청권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김민석 그 총리가 20조 지원, 또 특례, 산업 지원 이 지원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정부 여당이 주도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광주 전남까지도 사실은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렇게 간 거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지원 방안들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냥 니들이 알아서 결정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급물살을 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도라기보다는 그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협력을 해준 거죠. 협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정부에서도 같이 권한 이양도 하고 재정 이양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해준 것이죠. 저는 전남 광주는 저항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거기는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전 충남은 지금 여야가 입장이 좀 다릅니다. 통합은 합의를 했지만은 그 특별법을 두고선 내용을 두고선 지금 서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뭐 반반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구 경북도 정치권에서 통합을 막 부르짖으니까 예. 가는데 오히려 대구 경북은 이제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이게 빨대 효과로 인해서 경북의 다른 지역이 소외되고 또 쇠퇴할 수 있다라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만 거기 정서에 따르면 정치권이 결정하면 따르는 이런 거라면 오히려 이제 대전 충남은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통합이 20조를 좀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대전 충남은 통합하지 말고 가까이 정체성을 가져가면서 기능적 협력을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식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네, 그 뭐 많은 이야기도 있고 좀 논쟁도 또 갈등의 또 그 모양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이 논란들이 그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공동으로 그 번영을 할 것이냐, 미래의 발전 전략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갈등에 멈추지 않고 이것이 정말 지혜를 모아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었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도 그 거기에 어떻게 맞춰가고 우리의 그 충북의 이익은 또 어떻게 쟁취할지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과 함께 늘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대용 원장님 마무리 말씀. 광역시도 통합은 저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기능적 통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광역경제권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교통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량들을 쌓아가면서 그때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광역 차원에서의 행정통합 이 문제를 주민들이 논의하고 공감대 속에서 결정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중앙정부가 엄청난 지원과 특혜 또 특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시대착오적이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실현한다.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예, 저는 초광역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초광역 경제권 형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룡 관료제라고 하는 이러한 덩치 큰 정부 하나를 만들면 마치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좀 세상을 아까 선진국을 좀 바라다 보면은요. 기존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기 결정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온 이런 지방 정부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존중해주는 이건 그대로 가져가되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고 있는 그 기능만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협력을 통해서 또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주려고 하는 이런 해법이 있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해법으로 우리나라만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네, 유 원장님. 네. 통합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했다고 해서 통합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부작용이 극소화되고 또 우리 충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잘 설계해서 이 통합의 시대의 거대한 물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통합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중북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